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6월에는 거의 쉬는 날이 없이 하루에 종목 하나씩 수요 예측 결과가 계속 발표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실적은 어떤지, 수요 예측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에 쭉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일정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3주차가 정말 최악입니다. 스펙이 5개나 몰려있어서 머리가 더 아프거든요. 게다가 6월 10일에 청약하는 종목이 4개나 되고요. 맞물려서 HMC, IBJ75 그리고 KBJ29호가 진행이 될 텐데 이들 환불금으로 미래에셋 비전 6호, 신한글로벌리츠, SOS랩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6개 종목의 작은 배분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오늘은 시어스 테크놀로지만 살펴볼 거고요. 금요일에 한중 NCS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어떤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게 더 좋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상장일만 놓고 봤을 때요. 한중 NCS가 단독 상장이고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한국 14호 그리고 미래에셋 비전 5호는 동시 상장 예정이거든요. 동시 상장일 때 스펙들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스펙을 선택할 때는 좀 피해서 HMC 7호나 KB29호 단독 상장인 스펙들을 선택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어스 테크놀로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의료 AI를 활용한 진단과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인 모비케어와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인 싱크 2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웨어러블 심전도 분석 서비스인 모비케어부터 보겠습니다. 심전도 검사는요. 주로 부정맥 환자들의 진단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홀터 검사라고 해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심전도 센서를 부착을 하고 몸에 부착을 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쭉 하면서 심장의 전기적 상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대형 검사 장비를 오랜 시간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돼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어요.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한 간편한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상용화시킨 게 바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작고 가벼운 가슴 부착형 패치로 제작이 됐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최대 9일까지 연속해서 심전도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박이나 심박 변이도 이런 정보들을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탑재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분석을 토대로 의료진들이 부정맥 여부를 진단하는데 훨씬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정확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웨어러블 심전도 쪽으로는 국내에 한 6개 이상의 경쟁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회사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라면 국내 처음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겠습니다. 모비케어 도입 계약을 맺은 병원에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면요. 병원은 환자에게 이 모비케어를 처방하는 대로 과금이 이루어지는 형식이라고 해요.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병원들의 초기 도입 장벽을 낮춰줄 수가 있었겠죠. 부담이 덜할 테니까 가격적으로. 그리고 모비케어는 국내 대형 제약사인 대웅제약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2020년에 모비케어의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대웅제약의 부정맥 환자 혈전 방지용 항응고제라고 할 수 있는 릭시아나라는 약품과 동시에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심전도상으로 부정맥 진단이 나와야 이 릭시아나라는 약품의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비케어와 대웅제약,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가 된 셈이죠. 아무튼 회사는 이 대웅제약의 영업망을 통해서 대형 헬스케어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던 이 시장에 굉장히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장 1위를 기록했고요. 점유율 70% 이상을 자랑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미 상급 종합병원 45개 중에서 39곳에서 쓰이고 있고요. 3월 말 기준 전국 772개의 병원이 모비케어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모비케어가 시장에서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2022년에 심전도 측정 웨어러블을 이용한
홀터 모니터링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수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방이 매년 3배 이상씩 쑥쑥 확대되고 있다고 해요. 쑥쑥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국 8개의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MI 한국의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비케어의 심전도 검사가요, 직장인 건강검진 안에 기본 검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1년에 국내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직장인은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의 대폭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가 해외 진출의 원년이라고 해요. 몽골, 홍콩,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요 6개 거점에서 사업 레퍼런스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몽골, 올해 1월에는 홍콩에서 원격 심전도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해요.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는 현지의 모비케어 심전도 분석센터를 설립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른 좀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서 회사의 또 다른 주력 제품으로는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 싱크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입원 환자의 심전도, 체온, 산소 포화도, 혈압 이런 바이털을 중단 없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지금은 간호사분들이 직접 시간마다 병동을 일일이 다 돌면서 환자의 바이탈을 직접 측정을 하죠. 근데 싱크를 활용하게 되면 환자들은 언제든지 병원에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또 간호사 스테이션이나 모니터링실에서 이 생체 신호를 다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호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확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의 병상 수가 70만 개가 넘는데 이런 자동화 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은 2% 수준의 중환자실 뿐이라고 해요. 그동안 필립스나 GE 헬스케어 같은 글로벌 모니터링 제품들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병원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간호사들의 업무는 계속 과중될 수밖에 없죠. 이거 진짜 새벽에도 잠 못 자고 교대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싱크는 모비케어와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를 병행시켜서 도입 비용을 낮췄고요. 그리고 병원별로 또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겠습니다. 또한 유선 케이블 센서가 필요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무선, 정말 웨어러블 센서, 그냥 환자가 입고만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웨어러블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편의성도 훨씬 높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와는 다르게 중환자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을 타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싱크는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임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올해부터 몇몇 병원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초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 병동에 40병상 규모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삼성 서울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과도 협의 중이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에, 올해 1월에 싱크도 대웅제약과 판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영업망을 활용한 시너지를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비케어에 이어서. 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매출 규모가 아직은 미미합니다. 23년 기준 19억 원 정도. 그리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상장 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건강검진센터 시장 진출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검진 영역을 더 확대하면서 외형을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맥 검사도 시도를 해봤고 또 집에 장기 투병 환자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2개 제품이 너무 절실한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의 실적은 아쉽기는 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종목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비교 기업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선정을 했고요. 비트컴퓨터, 셀바스 헬스케어, 트윈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평균 PER은 25.03배를 산출했습니다. 무난한 정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또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겠죠.
26년 추정치를 끌어다가 썼고요. 주당 평가가액은 15,151원을 계산을 했고 할인율 30.70%에서 7.60%를 적용, 공모가 밴드인 1,500원에서 14,000원을 산출했습니다. 상단 기준 할인율이 7.6%밖에 안 되기는 하죠. 기관들은 과연 이 공모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수요 예측 결과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084.39대 1을 기록, 226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네요. 요거를 보니까요, 기관들이 그리드 위주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여 기관 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전에는 2200개를 넘는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라메디텍과 시어스 테크놀로지 모두 2200개의 기관이 훌쩍 넘겼습니다. 아무튼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요. 신청가격 분포표 보도록 하죠. 공모가 밴드는 1,5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는데요. 99.87%, 거의 대부분의 기관은 14,000원 이상에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18,000원 이상, 19,000원 미만, 요 구간의 분포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공모가는 상단을 21% 초과한 17,000원에 확정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욕심을 냈다면 18,000원까지도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왜 좀 애매한 욕심을 냈을까? 보니까 확약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건수 기준으로 1.33%, 수량 기준으로 2.06%. 그래서 17,000원에 확정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약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요. 우선은 기관들도 받아서 상장일에 바로 팔아치우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공모 개요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공모가가 17,000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 금액은 221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90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이 소요되고요. 상장은 6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펙 2개와 동시 상장 일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나 됩니다. 42만 5천 원이 필요해요. 균등만 참여한다고 해도.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확인해보죠. 상장 주식 총수의 29.22%에 해당하는 물량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벤처금융이 7.63%, 소액주주가 11.02%, 공모주주가 10.57%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18.65%로 좀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해요. 그리고 금액으로 전체 다 계산을 하면 약 611억 원. 가볍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청약을 마감했던 그리드 위즈에 비하면 훨씬 가볍긴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니까 2021년과 2022년의 발행가액은 15,089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밴드 상단인 14,000원은 어쩌면 정말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포인트기는 합니다. 근데 상단을 초과해서 17,000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전부 다 공모가보다는 낮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 주주의 존재가 가장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장 당일에는. 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57만 2천 주가 존재하는데요. 전부 다 즉시 행사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임원들은 2년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은 42만 4천 주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경쟁률 높고 기관 투자자 대부분 상단 초과를 질러내면서 공모가는 상단을 21% 초과한 17,000원에 확정이 됐다. 사실 더 욕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확약이 낮아서 그런지 약간의 눈치를 본 것 같다. 유통 가능 물량은 29.22%, 기존 주주의 비율은 18.65%로 좀 높은 게 리스크 요인이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611억 원으로 수급이 좋다면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유통 가능 금액이 좀 비슷했던 최근의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민테크, 삼현, 현대힘스, 블루엠텍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수급이 확실히 살아난 게 맞다고 하면 블루엠텍처럼 이 정도 갈 종목은 정말 아니었는데 고가 기준 거의 따따블까지 기록을 해준 이런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광기의 현장. 근데 그게 아니라면 민테크 정도를 보수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에서 100% 정도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노브랜드와 미래에셋 비전스펙 4호가 시장의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종목은 둘 다 가벼웠기 때문에 더 잘 간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리드 위즈의 상장의 성과를 봐야 수급이 진짜로 살아난 것이 맞는지, 무지성 시대가 다시 열린 것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청약을 판단할 때에는 50에서 100% 정도를 잡고요. 14일에 그리드 위즈의 상장의 성과가 생각보다 더 좋다고 하면 시오스 테크놀로지의 기대치도 높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6월 4일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장외 시세는 26,300원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공모가와 계리율은 54.7%, 55% 정도가 됩니다. 참고는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무려 6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다고 해도 급하게 팔 필요는 없겠고요. 이 부분이 상장일 수급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파는 물량은 덜할 테니까.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넘게 빠지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한국투자증권에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32만 5천 주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균등 물량은 16만 2,500주가 되겠고요. 50% 등급 기준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으로는 4,250만 원. 우대 등급은 2배씩 늘어나니까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균등만 참여하더라도 42만 5천 원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상 균등, 예상 경쟁률, 기대 수익금 계산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최근 한트에서 주관을 했던 종목들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40만 건은 훌쩍 넘기고 있어요. 근데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코친 만큼 기대를 받을 것 같진 않아서요. 45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36주. 아무튼 무조건 추첨이고 확률이 그다지 높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좀 여러 종목으로 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금을 3조 원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2172대 1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 2,0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1,700만 원이 필요하다. 참고만 하시고요. 예측에서 많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겹친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 일반 등급 4,250만 원, 5,000주를 풀청약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에는 17,000원, 70%에는 23,800원, 90%에는 36,600원. 파킹 3.25% 이틀치 이자보다는 괜찮기는 한데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약 한도가 우대인 분들은 그나마 괜찮겠네요. 근데 한중 NCS와의 기대 수익 비교가 더 중요하겠고요. 금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면 대충 감에 따르더라도 기대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겹쳐있는 4개 스펙의 규모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한국 14호는 80억, 미래 5호는 95억, HMC 7호는 140억, KB 29호는 120억. 앞에 두 가지 스펙은 비교적 가볍고 뒤에 두 개는 100억을 넘어가는데 상장 일정상 단독 상장인 뒤에 두 가지 스펙이 상장일 흐름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투에서 등급이 낮고 그리고 한중 NCS의 주관사인 IBK 투자증권 계좌가 없는 분들 중에서는 스펙 쪽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추가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안녕.